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병렬 루프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다 보면은 병렬 루프를 운영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랩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병렬 루프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DAQ, 그러니까 데이터 애퀴션 디바이스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를 로깅을 하고, 로깅한 센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파일로 저장을 한다던가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 하나의 루프에서 그걸 다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센서 데이터를 로깅하는 동작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프론트 패널에 어떤 정보를 표시한다던가 파일로 저장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에 주기적인 센서 데이터를 로깅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경우에 병렬 루프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루프에서는 주기적으로 센서 데이터를 로깅을 하고, 나머지 하나의 루프에서는 프론트 패널에 어떤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준다던가 기타 다른 동작을 수행하는 용도로 운영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병렬 루프를 운영할 때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화일 루프를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화일 루프 두 개가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면서 하나의 루프에서는 센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로깅을 하고, 나머지 하나의 루프에서는 저장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의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저장 버튼과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화일 루프를 병렬로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루프에서는 주기적으로, 즉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난수 함수의 출력값을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루프에서는 저장 버튼의 값이 참이 되면 그때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때 불리언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기계적 동작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장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의 값이 참이면 이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데이터를 서브 vi에 입력으로 인가해줘서 이 서브 vi에서는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쓰기 함수를 이용해서 같은 폴더의 data.csv라고 하는 파일에 이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배열을 전치시켜서 하나의 행에 하나의 데이터가 표시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수행하고 나서 이 저장 버튼이 스위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저장 버튼의 값을 거짓으로 바꿨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부분을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로 운영하지 않고 레치로 운영할 경우에는 코드가 좀 더 복잡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진행할 때는 저장 버튼의 기계적 동작 특성을 레치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치이기 때문에 이 저장 버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거짓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루프를, 이제 하나의 루프에서는 데이터를 로깅을 하기만 동작하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의 루프에서는 사용자의 이벤트 처리를 이제 폴링 하면서 100ms 주기마다 이 저장 버튼 값이 참인지를 체크를 해서 참인 경우에는 그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있는 값을 CSV 파일로 저장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정지할 때는 정지 버튼 값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 로깅하는 루프는 정지가 되고, 그리고 이 아래에서도 정지 버튼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이 참이면 정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퍼티 노드나 그 다음에 로컬 변수를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이 불련의 기계적 동작은 스위치 형태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위치로 지금 속성을 줬고요. 그래서 VI가 다시 실행이 될 때는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 값과 그 다음에 정지 버튼 값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병렬 루프 운영하기 01이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서브 VI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 코드를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우선 서브 VI로 서브 세이브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 운영할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자,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가져오시겠고요. 커넥터 펜의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 모양을 자, 선택을 해서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자, 텍스트를 서브 세이브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이콘 모양만 보더라도 아, 어떤 동작을 수행하겠구나 직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서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입력 에라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에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입력으로 인가받은 1차원별 데이터에 대해서 자, CSV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IO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상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를 먼저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하나 위로 올라가셔서 경로 만들기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베이스 경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대 경로에 자, 데이터.csv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csv라고 자, 파일명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주석으로 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경로를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쓰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경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에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입력으로는 2D 데이터나 1D 데이터를 인가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D 데이터에서 컨트롤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전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입력으로는 하나의 행에 이제 여러 개의 열로 표현되는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는데 저는 CSV 파일에는 하나의 열에 여러 개의 행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하나의 행에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전치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 부분에서 디폴트 값은 전치를 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치를 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보이게 하시겠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으로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1D 데이터라고 하는 입력 컨트롤에 대해서 커넥터 펜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서브 VI가 완성이 됐고요. 자, 메인 VI를 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현해야 될 코드를 좀 키우겠고요.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 우선 서브 VI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루프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구조 카테고리에서 화일 루프를 2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또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서브 다이그램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데이터 로깅하는 루프가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파일로 저장하는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저장 루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 화일 루프에서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자, 정지 버튼에 대해서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기계적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놓을 때 렛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놓을 때 스위치로 속성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병렬 루프를 동시에 이 정지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정지하기 위함이고요. 자, 1호에서하고는 좀 다르게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 자,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읽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로컬 변수를 사용하셔도 되고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로컬 변수는 메모리를 복제하기 때문에 메모리 운영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값이 변경하는 순간 바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프로퍼티 노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 복제 현상은 발생하지 않지만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속도의 디펜던시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신 경우에는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셔도 되겠고, 만약에 속도가 크리티컬하다 그런 경우에는 로컬 변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실습에서는 로컬 변수를 한번 사용해 보겠고요.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입력으로 1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 루프도 100ms 주기마다 폴링을 하도록 운영하겠고요. 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운영하셔야 되겠죠.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자, 불리언 컨트롤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정지 버튼 옆에 자,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버튼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저장과 관련된 버튼이 이미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장 버튼 같은 경우도 보면 기계적 동작이 놓을 때 렛치입니다. 그래서 이론에서는 이거를 스위치로 운영을 했는데요. 저는 렛치를 그대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 버튼을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장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이 서브 VI의 입력으로 일자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가를 해주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로깅하는 부분에서 자, 숫자인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라벨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난수 함수의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 자, 라벨을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프론트 패널로 가셔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숫자의 인디케이터인데요. 이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차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히스토리 버퍼가 있기 때문에 원소 값을 인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시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서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저장 버튼 값이 자, 참인 경우에는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자,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자, 값을 이용하시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프의 값을 자,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아,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웨이브폼 차트이기 때문에 이 웨이브폼 차트의 히스토리 버퍼의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원소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히스토리 데이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히스토리 데이터를 자,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데이터 로깅하는 코드도 좀 코드를 최적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 자, VI가 실행이 될 때 항상 초기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초기화를 해줘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정지 버튼과 그 다음에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초기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히스토리 길이를 자, 카피하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그리고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도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습니다.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에라 클러스터를 두 개의 병렬 루프에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랩뷰는 이제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경합 조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자, 화일 루프가 수행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초기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기 위함이고요. 정지 버튼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대해서도 자,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 닫겠습니다. 자, 도움말도 닫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프 인디케이터와 정지 버튼이 자, 초기화가 됐고요. 지금은 주기적으로 100ms 주기로 난수 함수의 출력값이 이 웨이브폼 차트 속성을 갖고 있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되고 있고요. 여기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같은 폴더에 data.csv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자, 관련된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열에 다음과 같이 난수 함수로부터 생성된 데이터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병렬 루프를 운영할 때 두 개의 루프가 다 자,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면서 동작을 하는데, 하나의 루프에서는 데이터를 로깅을 하고 또 하나의 루프에서는 어떤 불리언 컨트롤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있는 값을 파일로 저장하는 동작을 하도록 운영하는 코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